안녕하세요. 통합사의 손영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총정리 2부.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입학하고 배웠던 1단원 행복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가르치기도 어렵고요. 가르치기도 어렵고 참 난해해요. 난해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시험 공부를 해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도 잘 교과서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거기에 맥락이 나와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나 지금 이 총정리 부분 1부, 2부 둘 다 열심히 한번 또 반복해서 뭐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두 선생님이 나눠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강조점도 많이 다르고 어떤 선생님은 좀 이렇게 요 부분을 얘기하고 요 부분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정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정리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 과정인 겁니다. 정규 과정에. 그러니까 꼭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곧바로. 자, 인간사회 환경. 우리 처음 그 녹화 찍을 때 선생님이 이거 교과서를 다른 거 미래행 걸로 했었지. 미래행 게 아닌데. 자, 뭐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다 살펴봤으니까 이거 너무 크다. 이거 화면을 2페이지 보기로 해야겠어요. 이거는 2페이지 보기 해서 확대해서 이게 훨씬 더 낫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관점이 그지? 관점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사회 환경 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요거는 한번 얘기했었었지, 그치? 공간적 관점에서 본 네덜란드와 스위스. 그래서 네덜란드는 해발 고도가 낮아서 남악신처럼 생긴 클로그란 걸 신고요, 그죠? 반면 스위스는 높은 지대죠, 그쵸? 그래서 또 목축업이 발달해서 뭐 신발도 다르고 치즈도 스타일이 다르다 이 얘기야. 별거 없죠, 그쵸? 우리나라 안에서도 저 평양냉면이랑 저기 또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이런 냉면들은 또 맛이 다르잖아. 평양냉면 먹어봤어요? 사실 냉면의 진수는 평양냉면이라고 하죠, 그쵸? 그 선생님이 아는 맛집이 있는데 미묘한 맛의 차이인데 그 미묘한 맛의 차이가 큰 별 결정하나 봐요. 하여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평양냉면을. 자, 김치도 북쪽으로 갈수록 백김치 이런 거 많잖아, 그지? 남쪽으로 갈수록 양념 진하고, 그지? 왜냐면 날씨가 더 덥기 때문에 더 세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양념을. 자, 뭐 그런 것들이 없고요. 지금 녹화하는데 이거 선생님이 모니터가 자꾸 깜빡거리네. 녹화할 때는 그거 안 들어가겠지? 한 번씩 다시 볼까요? 그래도 앞에서부터. 시간적 관점이면 우리가 삶의 모습을 과거에 비추어 보는 거.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굵은 글씨 정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탁탁탁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간적 관점에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 반드시 들어가야겠고, 그렇지? 그렇죠? 이런 것도 은근히 신경 써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자,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서는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위치와 장소, 분포 유형과 이동과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한다. 이건 뭐 좀 정리가 잘 안 되네. 이렇게. 자, 사회적 관점.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은 그럼 뭐냐? 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이해하려면 그 사회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뭐 설명 안 해도 이거 무슨 말인지는 뭐 충분히 이해되지? 그치?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태어나서 하면 한국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이 있잖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고, 그치? 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사회 관점은 특히 사회 제도와 그 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구조와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 사실 뭐 사회 구조가 실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름뿐인 것이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사회라는 게 실제 하는 거냐, 사회 실제론, 명목론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이렇게 뭐 설계도, 그 안에 이렇게 뭐 건축물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저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지만은 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짓는 게 더 낫다 하는 나라도 있겠고 저렇게 짓는 게 낫다 하는 나라도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일정한 어떤 구조가 있고 제도가 있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제도는 사회 제도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에 만들어진 공식화된 절차이고요. 또 사회 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 구조는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다.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학문적 개념이라서 그래요. 사실 사회적 사회 구조라는 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오랜 세월 반복되고 지속되며 안정된 틀을 갖게 되는 것. 그런 게 이제 구조가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흔히 바로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보통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구조 같은 건 상관없어. 한 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구조의 개념을 설명하자면 좀 너무 복잡할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한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제도에 따라서 각각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편 교육제도 안에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느냐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제도 그리고 그 대학 입시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는 사회적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왜 고등학생들이 저렇게까지 죽어라 공부하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실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학 갈 학생들만 열심히 하지 굳이 뭐 학생 안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직장 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많단 말이야. 등록금도 엄청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백인, 아시아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당시도 생각하고 하면은 미국 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거든. 이들이 삶이 어려워진 거야. 이들의 삶이 어려워진 거. 예전 같지가 않은 거야. 일자리도 없고 어떤 보수도 적고 그리고 외국에서 동양인들 뭐 또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이민 와가지고 자신들이 원래 했던 그런 일자리마저 다 그들이 가져가고 훨씬 더 열심히 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하면. 하여간 미국에 저도 좀 몇 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고 했는데 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에 굉장히 익숙하거든. 경쟁에 피 터지는 경쟁에 익숙해가지고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들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것만 갖고 알 수는 없겠지만, 그치? 지금 인종차별 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사회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등등등. 자, 넘어갈게요. 자, 윤리적 관점 마지막 하나 네 번째 게 나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네 가지 관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다. 가치 판단은 알겠는데 규범적 방향성이란 건 뭐예요? 규범적. 그러니까 규범적이란 게 뭐야? 원래 법률 쪽에서 잘 사용하는 용어인데 2학년 정치 시간에 나와요. 규범적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규범적 기능. 뭔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래 모델 제시. 모델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패션 모델이 아니고요. 가령 선생님이 어떤 A라는 학생을 보면서 야 너는 참 공부를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규범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근데 야 너는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범생이야. 모든 학생들이 다 너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너야말로 진정한 모범생이야. 너가 최우등생은 아니지만 우등생은 아니더라도 너는 모범생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그럼 선생님은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모델을 이 학생으로 찝은 거거든. 그걸 모범생이라고 이제 한 건데, 그걸 이제 지금 이런 사회에서는 그 용어를 규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적. 그래서 정치란 것이 이런 규범적 기능을 제시해야 돼요. 즉 이번 정부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런 규범적 기능의 핵심이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였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월호 오늘 날짜 찍는 게 이제 좀 세월호 그 날짜인데 그런 사고가 없어야겠다. 사람을 먼저 잘 살리고 하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윤리적인 것은 또 그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규범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판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 동물에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양심, 이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그렇지? 자, 인간의 욕구는 시간 공간에 달릴 수 있으며 역사상 사회 제도나 구조 변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규범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양심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이지, 그치? 따라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욕구와 양심 중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적용할지에 대해서 즉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 윤리 문제는 좀 독특하게 그냥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돌발 상황에서의 뭐 자율주의 자동차가 있을 때 이런 윤리적 문제, 이건 되게 좀 심오한 면이 있는 내용인 거지, 그치? 어쨌든 이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런 실제 어떤 문제와 윤리의 문제가 부딪히고 하는 상황에서 가령 뭐 인공지능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만일 인간 복제 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인간 복제까지 안 가더라도 만일 인간의 뭐 수명을 노화를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도 역시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자, 등등등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윤리적 관점. 자,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엮어가지고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지향하는 바가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어느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런 걸 다 보면서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그 핵심인 거지. 그래서 우리 책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법이면 법, 정치면 정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권 하고서는 그 인권에 대해서 법률적 측면, 정치적 측면, 무슨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쭉 다 살펴보는 것이지. 이제 자, 화장장 건설에 대한 갈등을 그러면 통합적으로 이해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그림 잘 기억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4개만 나와 있지만 사실상 무한히 사실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인 것이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접점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한 문제가 그 한 문제에 관련된 몇몇 사람으로 몇몇 집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관련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지. 왜? 세상이 더 섞이고 복잡계 현상이라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마찬가지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라고 한다면 이제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지금 행복이 아니라 이제 지역축제, 화장장이 아니라 지역축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치? 이걸 다 또 다시 또 읽고 뭐 하진 않겠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뭐 굳이 꼭 이거 다 답까지 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거 확대할 테니까는 확대하고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이러면 잘 보이지, 그치? 한번 뭐 지금 멈춰 놓고 한번 뭐 답을 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이건 사례로 나온 거니까 이런 것까지 뭐 크게 다 뭐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여기에는 무한한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꼭 지역 축제만 중요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사례로 나와 있는 거야, 사례로. 자, 그래서 이런 걸 하고서는 어떻게 했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사하고 현재 상황, 운영 실태, 개선 방향을 드디어 만들었대. 답도 얻었대, 답을 얻었대, 해법을.
그래서 개선 방안 어디 한번 볼까요? 개선 방안. 대표적 옛 이야기는 의존 형제를 활용한 마당극 공연, 텔레파시 게임, 젠가는 또 뭐야, 젠가. 다양한 프로를 기획해서 일관성 있게 뭐 추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오케이. 자, 그 다음. 아이고. 여기가 1 끝이고, 2단원. 자, 행복의 기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그러면은 2단원에서 항상 좀 학문적 얘기가 나오죠. 그동안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쵸? 여기서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 시대에 따라 행복이 달라졌다. 선사 시대에는 뭐예요? 생존이 문제였죠. 생존. 그래서 행복이 본래 우연한 기회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지는 행운과 같은 의미로 뭐 사용되었대. 서양 중심이지. 중세 시대는 신앙, 귀의하거나 이런 것들. 자, 이후 산업화로 물질 확보가 되고 민주화 등등 하면서 인간의 노력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고요. 오늘날에는 자, 여기 지금 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근대야, 근대. 다음 현대, 오늘날. 이 오늘날이란 말 나오면 항상 잘 기억하라고 했죠. 보통 현대, 산업화 얘기 나오면 근대, 현대. 오늘날에는 이제 주관적 만족감이 더 많이 중시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이거 판서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온라인 강의 이거 좋은 거는 이런 거 있으면 판서 안 해도 돼. 선생님 사실 수십 년, 20년 동안 가르쳐 오지만 글씨 쓰는 게 개선이 안 돼. 원래 워낙에 악필이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네. 좋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생존의 위험을 피하거나 의식주 해결하는 것, 절대적 분주, 물질적 기반 확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정약견의 행복론 등등. 자, 이런 것들도 뭐 별거 없지만 그래도 꼭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냥 시험 준비는 책 한 권 갖고 끝낼 수 있는 거야. 책 한 권 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열심히 봐. 책을 열심히. 자, 그것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다시 두 장짜리로 들어갈게요. 아니네, 여기네. 자, 지금 첫 번째 나온 거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자, 이번 공간이네. 공간. 그치? 행복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 지역에 따른 행복. 여기도 잘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뭐 판서 팁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줬으면 나는 그냥 더 좋을 것 같아. 그지? 그럼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런가? 하여간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또 해주진 않아요. 이걸 해주면 또 교과서, 참고서나 이런 게 할 일이 없어져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자, 뭐 서남아시아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렇죠? 경제적 발전 문제도 있고. 자, 그런 게 문제인 반면 미국, 일본 등등 이런 나라들은 소득 불평등 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 부탄, 코스타리카 이런 데는 정치적 안정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수는 여러 가지 기준 따라 살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죠? 복지가 잘 돼 있죠. 그치? 이 나라들은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 소득세를 갖다가 50%막 이렇게 절반씩 걷어도 불만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자기도 혜택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즉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빈부격차가 적다는 얘기고, 빈부격차가 적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적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불행이 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보통 1등이 나와요. 다른 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행복지수 방글방글 잘 웃어서 아니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맞아. 잘 웃어서야. 없거든. 다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겨우 먹고 살까 말까야.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라들의 특징은 다 같이 굶주리고 있고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쪽팔린 건 없어요. 나는 정말 지금 단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기 병원비가 없어서 우리 애기가 죽어가는데 누구는 뭐 한 끼 식사를 몇백만 원짜리 하고 맛없어 하고서 그냥 나오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또 잘 아는 사람이야. 내 고등학교 친구야.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어? 옛날엔 내가 더 잘생기고 그랬었는데 나는 완전히 머리도 벗겨지고 완전히 고생해서 완전 파김치가 돼 있고, 쟤는 때깔이 아주 좋아지고 막 그냥 몇 억짜리 차에 람보르기니에 막 뭐, 그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던지는 거죠. 넌 왜 그러고 사냐? 이제 이러면 욕 나오지, 그지? 욕 나오지.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특히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한참 못했고 대학도 잘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쟤는 어떻게 다 저렇게 됐지? 막 이제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아빠가 뭐 엄청난 땅 부자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 박탈감이에요. 상대 박탈감. 자, 아무튼 책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 얘기하고 있어요.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과 이런 거 경제 발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야.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미국 일본 특히 미국 일본 북유럽보다는 특히 미국 제가 쫙 엄청나죠, 그렇죠? 네. 불평등 문제 해결 이게 중요하겠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건 이제 북유럽 국가들 뭐 이런 거라고 보세요. 자, 부탄, 코스타리카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들일까? 지리시아에 나오겠죠? 저기 중동지방 코스타리카도 그런가? 찾아볼까요? 이거 음성으로 될걸? 부탄 안되네. 거기선 되던데. 지금 키보드를 저기로 빼놔가지고 구글로 하면 될 거예요. 부탄. 지금 이게 딴 걸로 연결해놨구나. 그냥 쳐야겠네. 자, 어디? 비읍. 이거 다 어딘지 알았었는데 늙으니까 기억이 안 나. 배웠던 거. 잠시만, 이게 아니네. 선번으로 가서. 집에 마이크를 많이 설치해서 요즘 자판 잘 안 쳐요. 그냥 음성 검색으로 다 해버려. 자, 부탄 여기 있네. 그치? 짠, 여기에 붙어 있네요. 그죠? 여기. 여기에 붙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구. 아프리카 위에 여기. 그쵸? 코스타리카로 찾아볼까요? 전 코스타리카 하면은 문어. 요즘 문어를 자주 먹어서 코스타리카 문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섬.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니? 중앙 아메리카에 있대. 맞아,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미국 아래에 여기 있네, 여기 있는 나라 코스타리카. 묘한 데 있네요, 그죠? 묘한 데 있어요. 이런 것 좀 나오지 마라. 고등학교 수업 중이다. 자, 넘어가고. 자, 이런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대. 포괄적 균형적 공인 환경에 노력하는 과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GNH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안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령 어떤 구석탱이 이런 친구도 있어. 자, 여기서 뭐 70년간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게 있잖아. 선생님이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시험 문제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안 가르친 거 시험 문제 나와서 그건 아니야. 그 범위 안에서 한 것은 혹 이것을 언급 안 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뭐 2학년 정치와 법에 나오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도저히 유추해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시험 범위 밖에서 선생님이 안 가르친 것에서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 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뭐 한번 볼까? 그래도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GDP 대비 총 조세 수입이 국가 평균을 훨씬 넘죠. 훨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금 많이 걷으면 일단은 조세 저항이 대단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 나라는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자신에게 잘 그게 돌아온 거예요. 즉, 야, 내가 세금을 많이 냈지만 세금을 낸 만큼 국가 여러 가지로 보장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는 것이지, 그치? 그 결과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 박탈감이 줄어든다. 그래서 행복도가 높다. 뭐 그런 얘기죠, 그치?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부탄의 선택. 사실 부탄이라는 나라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국교가 불교래네, 불교, 그치? 위치도 거기 인도 위에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부탄은 72년 국왕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을 국가 발전의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국민 총행복 GH를 국정의 핵심 틀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 이코르 행복 이렇게 보는 모델인 거거든. 하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환경도 오염시키고 무엇보다 빈부격차 장난 아니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이 맨날 나오는 얘기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특히 2030 세대들은 엄청 깝깝해하고 있습니다. 엄청 깝깝해요. 학력과 뭐 노력이나 이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대 중에 가장 높아요. 토플 점수, 토익 점수 막 이런 거 스펙은 최고야. 스펙은 최고인데 일자리가 없어. 그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미치겠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앞선 선배들, 앞선 이제 우리보다 스펙도 떨어지고 한데 먼저 태어나서 먼저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고 우리한테 돌아올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행복하지가 못한 거야, 이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어쨌든 부탄의 모델은 그렇게 일직선적인 어떤 산업화 이코르 서양화 그 모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하면서 행복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래서 이런 행복 지수를 발표했고요. 꼭 반드시 서양화의 길을 걷고 산업화에서 꼭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선진국이 되어야만 행복하리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부탄의 예는. 부탄 이름도 참 부탄. 뭘 뜻하는 걸까? 지리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자,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꼭 다 읽어봅시다. 빠지지 말고 다 보세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봐. 그래서 뭐 가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로 나올 수 있대요. 이거 다른 말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이건 경제학 쪽에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본래의 가치. 즉 어떤 나무가 있어. 학교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심었고 키웠고 그 밑에서 누워서 여름날 더운 날 그 밑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늘을 줬었고 나는 그 나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어, 그 나무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나무의 가격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나무 시장에 나가서 잘라서 팔면 얼마 받을까? 가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죠? 거기에는 그 사람이 그 키우고 애정을 쏟고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얻었던 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가치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야. 오직 시장 가치만 반영된 거잖아. 시장 가치. 이제 시장 가치.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비극? 자본주의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상품화 시키려고 그래요. 뭔가 가치가 아직 그대로 상품화되지 않은 가치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꾸 다 사용 가치로 바꾸려고 하잖아. 외모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잘생기면 잘생기고 예쁘면 예쁘네 거기서 끝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예쁘면은 이제 어때요? 돈과 직결이 되지요. 그래서 광고 모델로도 나갈 수 있고 특별히 연기란 걸 잘 못해도 그냥 예쁜 거 하나로 잘생긴 거 하나로 뭐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취업도 잘 될 수 있겠고요. 등등등등. 그러니까 다 성형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즉 외모도 상품화 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그냥 그 시각의 차이고
그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야, 쟤 예쁘다, 쟤 잘생겼다 하는 거 있겠지, 그지? 하지만 곰곰이 보면은 다 또 나름대로 잘생기고 뭐 이렇단 말이야. 선생님도 어디 가면은 맨날 뭐 아니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교사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도 받아 심지어 심지어 이런 질문도 받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볼만한데요, 선생님 얼굴도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렇듯이 외모는 원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외모까지도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우리의 가상세계까지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이 가상세계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남아있는 사용가치의 하나예요. 즉 우리가 누워서 그냥 상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상상해서 행복하고 하잖아. 저런 상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이제 다 이 돈으로 이제 다 교환되는 이제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뭐 가상화폐 이렇게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 얘기 나오는데 그 핵심에 또 그게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 머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그 한정된 땅이 가상세계에 한정된 땅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살려면은 그 어떤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그 어떤 뭐 이렇게 돈이 있어야 돼. 게임머니랑 비슷한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땅을 사놔. 그 땅에서 건물을 해서 만들고 거기에 내 상점 같은 걸 만들고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상점을 만들어서 굳이 오프라인에 큰 상점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가상 그 상점에 와서 거기서 다 상담하고 물건도 다 보고 실제 뭐 이렇게 실제 상품을 그대로 보듯이 이렇게 해서 구매하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걸로 다 이제 들어가서 인간의 정신의 영역까지도 이제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 되게 길어졌네. 정리가 아니라 이거는 썰인데. 자, 그래서 보자 다시. 자,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사용 가치는 사실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이가 부모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돈으로 봐요. 그러면 참 불행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쟤를 잘 키워가지고 뭐를 시켜서 내가 이루지 못한 떼부자가 되어서 내 노후를 편히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가끔은 있대요, 실제. 텔레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죠. 그냥 너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지? 그 자체로서 너무 자식이 귀하고 보물이니까. 귀하고 보물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낳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결혼해서 애 가지세요. 애 가져.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또 그게 내 존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몰라. 꼭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나는 하는 게 그래도 적당한 사람 만나서 잘 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한 집에서 사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쁜 자식도 나와서 나는 그냥 24시간 일만 하면서 돈만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릴지라도 그 아이가 커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근데 내가 됐나 보다. 미안. 이거 편집해야겠어. 너무 무거워지면. 자, 도구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 이 얘기야. 도구적 가치는 교환 가치 얘기하는 거고요. 본질 가치는 요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물질적 가치, 즉 주로 도구적 가치에 속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각적 이건 좀 분류가 다르네. 그러나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구적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교환 가치보다는 요 사용 가치, 뭐 선, 사랑치 이런 거 본질적 가치를 본래 가치를 중요시해야 된다. 말이 더 어려워서 나는 이걸로 했는데 요 개념을 잘 파악하세요. 이게 요거라는 거. 자,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공부 잘하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주요 삶의 목적인데 이러한 것이 자체로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성찰해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정말 좀 난감한 단원이에요. 그죠? 이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자, 그래서 나의 행복론 정리하기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빨리빨리 넘겨야겠어.
자, 그래서 2단원 이렇게 봤고요. 자, 3단원은 자, 조건은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죠?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 자, 행복지수로 본 국민의 행복 정도 한번 볼게요. 이상하다. 이건 많이, 이거 열심히 안 봤지, 이건? 그치? 3부로 나눠야겠네. 어차피 일주일 더 나가야 되니까, 일주일 더 나가야 되잖아, 그치? 정주환경 나오고 별 내용은 없어요, 그죠? 별 내용은 없지만,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 그러니까는 돈이 다가 아니긴 하지만은, 최소한 의식주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경제적 기반은 마련돼 있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맞는 얘기고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회가 우리 사회가 지금 의식주는 다 이제 해결이 된 거의 돼 있는. 그러니까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은 좀 많지가 않거든. 이제 나머지는 상대 빈곤 문제란 말이야. 근데 만약 여기서 절대 빈곤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국가가 좀 도와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일단 기본 조건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 보면은 다 허덕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벗어났다고는 하지만은, 그치? 왜냐면 선생님도 옷 많잖아. 런닝고도 많고 뭐 하긴 하지만은, 근데도 일단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가 내 생각에 선생님 머리에 98%야. 98%.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 보면은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밥 굶기도 해요. 근데도 행복하대잖아. 그러니까 꼭 사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선생님이 수업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 아까 그 애나라는 얘기부터. 이것도 방송에 나갔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결혼을 해라 마라, 애를 낳아라 마라, 지랄이냐 막 이러고선. 자, 이 부분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다음 주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남겨놓고요. 맨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4분,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힘들죠? 그렇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조금 남은 거 한 번 더 하고, 그리고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질문 받고,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 그죠? 자, 수고했습니다.